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유난히 흉년이 든 해가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가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초가집 처마 밑으로 파고드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지요.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마저 말라비틀어진 채 움츠러들어 있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 오르는 일이 드물 만큼 가난과 굶주림이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우물가에서 찬물에 숨을 호호 불어가며 두레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진 손등에 스며드는 찬물이 살을 애는 듯 아팠지요. 원래 곱상한 얼굴에 마음씨까지 고운 처녀로 이웃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설이었지만 시집 온 지 겨우 3년 만에 그 고운 얼굴은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이의 남편은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효자였기에 아내의 고생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어머니 주컨댁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재산이 아까워 며느리조차 식구가 아니라 밥을 축내는 도둑처럼 여겼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돌붙여 주컨대기라 불렀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혹여 물이라도 엎질러 꾸중을 들을까 싶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모습이 가엾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문이 와르르 열리더니 지팡이를 짚은 주컨댁이 나타났습니다. 뭘 그리 뜸을 들이고 있느냐. 아궁이 불도 꺼져 방이 얼음장인데 늙은이가 얼어 죽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서리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살리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배어 나왔지만 서리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마른 솔가지를 들이밀었지요. 방에서는 남편의 헛기침 소리만 들려올 뿐 서리의 편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흉년으로 뒤주는 텅 비고 인심도 각박해진 시절이었지만 주컨댁 내 광의 자물쇠는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서리는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고 그마저도 시어머니와 남편 상을 차린 뒤 남은 누룽지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낯선 집에서의 철저한 외로움과 친정에 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리의 귀에 지나가던 동네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랫마을 꽃녀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문안 다녀왔다지 않소. 시어미가 떡까지 만들어 보내주시더랍니다. 얼씨구 그 복 좀 보게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집가면 친정은 남의 집이라는데 설거지하던 서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홀로 사시면서 병환이 깊다는 소문을 바람결에 들었지만 시집살이가 워낙 혹독해 한 번도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서리는 수건을 꽉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었으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어깨를 떨었습니다. 돌부처 같은 시어머니께 친정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녀의 마음만 새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넘도록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깨워 부탁해볼까 싶었지만 효심 깊은 남편은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사람이라 고개만 저을 게 뻔했습니다. 서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웃방에 놓인 바느질 광을 끌어당겨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고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를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눈앞이 흐려졌지요. 그때 문득 서리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장작을 주우러 간다고 하면 그 길에 어머니를 뵙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보자는 평소 같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대담한 결심이 싹튼 것이었습니다. 친정마을로 가는 길목의 노송나무 아래. 3년 전 시집 가던 날,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부디 행복하게 살거라. 하지만 만약 어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거든. 해마다 동짓날 저 소나무 밑에 오너라.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고 있으마. 동지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지난 3년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어머니가 혹시 오늘도 저 추운 산길에서 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이튿날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서리는 조심스레 안채 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았지요. 마른 침을 몇 번이고 삼켜야 했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들리자 서리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는 중에 송구스럽습니다. 서리옵니다. 문이 열리고 주컨대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마당에는 서리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며느리의 부들부들 떨리는 어깨가 이른 추위 탓인지 두려움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일이냐, 잠자리가 불편했더냐. 서리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밤새 준비해둔 거짓말을 토해냈습니다. 아닙니다. 겨울 준비를 하려면 장작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오늘 날씨가 맑다 하니 산 깊은 곳에 들어가 장작을 넉넉히 주워올까 합니다. 주컨대게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소 시킨 일만 묵묵히 해내던 며느리가 스스로 산에 가서 장작을 줍겠다고 하니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컨댁은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며 한참을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도 길어서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뒤 주컨대기 지팡이를 마루에 한번 쿵 찌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거라. 단 빈지게로 돌아오거든 대문 앞에 얼씬도 말 것이며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서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지게를 챙겼습니다. 마음은 벌써 고개를 넘어 친정 어머니께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빈손으로 가야 하는 처지가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광에는 쌀독이 있고 부엌 찬장에는 며칠 전 제사에 쓰고 남은 포육이 있었지만 감히 손댈 수는 없었습니다. 서리는 물이라도 한 바가지 떠서 가야겠다는 마음에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주컨대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해 짧은 줄을 모르느냐. 서리는 화들짝 놀라 빈 지게를 메고 부엌을 나서려는데 마당 한쪽 돌계단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분명 없던 것이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뭉치 하나였습니다. 펼쳐보자 주먹밥 2덩이와 된장 1종지가 나왔습니다. 서리는 어리둥절하여 안채를 올려다 보았으나 창호지 너머에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직 코를 골고 있었고 이 집에 서리에게 밥을 싸줄 사람이 시어머니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설마 시어머니께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밥그릇에 밥 한 술 더 퍼주신 적도 없는 분이 주먹밥을 싸놓으시다니. 그것도 몰래 아무 말 없이. 주먹밥은 잡곡이 섞인 것이었고 눌러 쥔 모양이 고르지 못해 서툰 손길이 역력했습니다. 된장도 작은 종지 바닥에 겨우 한 숟가락 남짓이었지요.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쌀 한 톨도 아깝다 하시던 시어머니에게는 분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감격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 속셈을 알아채신 건 아닐까? 일부러 밥을 싸놓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뒤를 밟으시려는 건 아닐까? 3년간의 시집살이가 만들어낸 의심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찾게 되는 서글픈 습관이었지요. 서리는 보자기를 지게에 매달고 조심스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등골이 서늘했지만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들어서자 찬바람이 거친 들판을 훑고 지나가고 마른 억새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서리는 뒤를 몇 번이고 돌아보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서리는 품에 안은 보자기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주먹밥이 아직 미지근한 것을 보니 시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몰래 지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무슨 속셈이신 걸까? 꼬리를 무는 의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처음 받아보는 작은 배려에 코끝이 시큰했지만 서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저편 10리쯤 가야 하는 노송나무 아래에서 혹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그 약속, 어쩌면 어머니는 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지난 3년간 동짓날마다 저 추운 산길에 서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리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서리의 가슴은 기대와 죄책감으로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시어머니께 장작을 주우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을 걷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친정어머니를 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드디어 약속 장소인 노송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찬바람만 맴도는 곳을 둘러보던 서리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멀리 찬바람을 피할 곳도 없는 바위 끝자락에 움츠린 채 앉아 계신 작고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빛 바랜 무명 치마 저고리는 얇아 보였고 머리에 쓴 수건은 헤어져 바람에 힘없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불렀지만 노인은 귀가 어두워진 탓인지 듣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도 작고 야위어 마치 고목나무 껍질처럼 무너질 것 같아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리는 지게를 내팽개칠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서리가 왔어요. 비로소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흐린 눈동자가 딸의 얼굴을 더듬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서리가 정말 내 자식이 온 게냐?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애써 몸을 일으키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서리는 와락 어머니를 껴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친 손마디가 서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을 내는 찬바람도 흉년의 굶주림도 두 사람의 뜨거운 재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듯 했습니다. 한참 뒤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렇게 야윈 것 좀 보거라. 그 엄한 시댁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게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무고하시더냐? 자신의 처지는 뒤로 하고 시집간 딸 걱정만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서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굶주리고 학대받고 있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어 서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몸은 어떠세요?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세요?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더듬더듬 꺼냈습니다. 그것은 헝겊에 몇 겹이나 쌓여진 차디찬 조떡 한 덩이와 말린 나물 조금이었습니다. 나야 괜찮다. 이웃에서 얻어먹을 게 많아서 배고픈 줄을 모른다. 자,
이거라도 먹거라. 미안하구나. 이것밖에 못 해주어서. 서리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풀뿌리로 연명하는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아끼고 또 아껴 쓸 그 보잘것없지만 귀한 먹을거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트고 갈라져 있었고 그 손에 들린 조떡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빈손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시댁 광에는 쌀이 있는데 한 톨도 가져오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서리는 지게에 매달아둔 보자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어머니, 저도 가져온 게 있어요. 잠깐만요. 서리는 지게에서 보자기를 풀어 어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주먹밥 2덩이와 된장 1종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조떡조차 귀한 세상에 주먹밥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싸주신 것 같아요. 싸주신 것 같다니 확실치가 않느냐? 돌계단 위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시어머님 말고는 해주실 분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주먹밥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르지 못하게 눌러 쥔 모양 잡곡이 섞인 소박한 밥알. 그 서툰 정성이 어머니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축헌대기, 그 무서운 어른이 이것을 싸주셨단 말이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의아함과 함께 묘한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흉년의 남의 며느리에게 밥 한 덩이 싸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같은 어미로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서리는 주먹밥 하나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주먹밥을 받아들더니 반을 뚝 떼어 도로 서리의 입에 넣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많이 먹어야 한다.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가 드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요. 서로 밥을 권하며 옥신각신하던 모녀는 결국 눈물 젖은 밥을 한 입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잡곡 섞인 주먹밥이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맛있는 밥은 없었습니다. 된장을 조금씩 찍어 먹으며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이 깊구나. 솜씨 좋은 사람이 담근 것이야. 서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평소 된장 한 숟가락도 아까워하시던 시어머니의 장독을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찬바람 부는 산꼭대기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불을 지핀 듯한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리는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3년 전에 비해 얼굴은 더 야위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을 움켜잡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몸이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느냐. 걱정 마라. 봄만 오면 나을 거야. 어머니는 태연한 척했지만 볼록 튀어나온 손목 관절과 움푹 꺼진 눈두덩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 약 한 첩 지어드리지 못하는 이 불효를 시댁에는 쌀이 있고 돈이 있건만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닌 세상에서 서리는 자신의 빈주머니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겨울날은 무정하게도 짧아 어느새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해 지기 전에 돌아오라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가거라. 시열은 기다리시겠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딸의 옷자락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서리도 돌아서면서 몇 번이고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좋은 것 가져올게요. 약도 지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언제일지, 정말 올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바위 위에서 일어서 빛 바랜 수건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눈보라 속의 허수아비처럼 흔들흔들하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져 다시 고갯길을 내려오는 서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작을 주워온다고 거짓말하고 나왔는데 빈 지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시어머님은 빈 지게로 오면 대문에 얼씬도 말라 하셨다. 그 말씀이 단순한 으름장이었을 수도 있지만 서리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몰래 싸주신 주먹밥 2덩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작 주먹밥 2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쌀 한 톨도 아끼시던 그분에게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빈지게를 메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작은 배려마저 저버리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에 기울어 산속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서리는 산을 내려가는 길이 아닌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지게에 가득 장작을 담아 돌아가리라. 서리는 허리에 찬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적 없는 산속, 찬바람이 몰아치는 벼랑 끝에 선 서리는 미친 듯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시나무 가시에 찔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집신이 찢어져 발가락이 얼어붙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빈 지게를 채워야 한다는 일념, 아침에 받은 주먹밥 2덩이의 은혜라도 갚아야 한다는 마음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낫을 휘두를 때마다 척, 척 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소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 굵은 것, 가는 것 할 것 없이 서리는 닥치는 대로 베어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지만 서리는 치마폭으로 손을 감싸고 다시 낫을 휘둘렀습니다. 더 많이 주어야 한다. 빈손으로 가면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 하셨다. 지게에 장작이 쌓여갈수록 서리의 등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시어머니께 보여드릴 유일한 증거였기에 아픔도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심을 내어 굵은 참나무 가지를 힘껏 베어내려던 순간 밤중에 몰래 내린 서리가 바위를 유리판처럼 만들어 놓은 탓에 서리의 발밑이 허무하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비명은 허공에 흩어지고 서리의 몸은 가파른 비탈 아래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게는 부서지고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장작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거친 덤불 속에 파묻힌 서리는 숨이 막힐 듯한 호흡을 헐떡이며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고통의 의식이 아득해졌지만 차디찬 땅바닥에 냉기가 볼을 찌르자 서리는 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땅을 움켜잡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아니, 시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아까 몰래 주먹밥을 싸주신 시어머니의 서툰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계단 위에 올려놓으신 그 보자기. 왜 그러셨을까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보자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차디찬 땅바닥에서 몸을 일으킬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땅을 디딜 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마침내 흩어진 장작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부서진 지게를 칠넝쿨로 어떻게든 묶어내고 그 위에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장작 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찢어져 거지나 다름없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산길을 거대한 장작더미가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서리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엄습했지만 지게가 무거울수록 빈손으로 돌아가는 부끄러움은 줄어드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리는 오직 집으로 가는 한 길만을 더듬어 갔습니다. 발을 헛디딜 뻔할 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승냥이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려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눈앞이 아득해지고 발의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서리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짜냈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대문 앞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 주컨댁이었습니다. 해가 진 지 한참이 넘었건만 추운 밤바람을 맞으며 대문 앞을 서성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리는 반가움과 두려움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지만 동시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지게가 쓰러지고 필사적으로 주워온 장작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리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가져온 장작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자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만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이 와르르 열리며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신도 신지 못하고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나, 서리가 아니냐.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와 산더미처럼 쏟아진 장작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며느리의 옷은 피투성이 진흙투성이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터진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찢어진 집신 사이로 시퍼렇게 멍든 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해가 진 뒤 한참이나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속으로 걱정하며 기다리던 주컨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사, 장작을 주워 오라고 했지 누가 목숨을 버리고 오라 했더냐. 주컨댁의 호통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아니라 애절한 걱정과 물기를 머금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작 많이 주워왔습니다. 빈지게가 아닙니다. 서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쏟아진 장작 사이에서 며느리를 끌어안은 시어머니의 절규가 텅 빈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얘야, 서라, 정신 차려라, 서라. 주컨댁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디찬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고 터진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정네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서리가 다쳤구먼. 주컨댁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서 약방에서 의원을 모셔오시오, 빨리. 남정네들이 허둥지둥 달려나갔고 주컨댁은 며느리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0평생 여자의 몸으로 농사일로 단련된 힘이었지만 며느리를 업은 등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컨댁은 며느리를 안방, 자신이 기거하던 그 윗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에 물을 올려 데웠습니다. 손수 정한수를 떠다가 며느리의 상처를 씻어내고 약장에서 꺼낸 귀한 상처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서리가 주워온 장작이 여전히 골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장작의 양은
어른 남자 둘이 지게로 져도 다 날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웃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혀를 찼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 가냘픈 몸으로 어찌 저만한 장작을 혼자 져왔을까. 시어미 눈치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말을 들은 주컨댁이 밖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입들 닥치시오. 내가 그 애를 강요한 게 아니오. 주컨댁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게냐. 주컨댁은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미 눈치가 무서웠으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 밥 한 그릇 제대로 퍼주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윽고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흰 수염의 노의원은 서리의 맥을 짚어보고 상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소.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것이오. 주컨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원이 약을 다려놓고 가자 주컨댁은 밤새도록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약이 식을까봐 몇 번이고 대우고 이불이 흘러내릴까봐 몇 번이고 덮어주고 땀띠가 날까봐 정성스레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샌 듯 초췌한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가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깊은 밤, 등잔 불빛 아래 주컨댁은 잠든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렴? 그 말을 한 것은 평생을 통틀어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뒤 짙은 어둠 속에서 서리의 의식을 깨운 것은 코끝을 찌르는 쓴 약탕 냄새였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윗방의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들어 올리자 희미한 등잔불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방 안 가득 감도는 엷은 박하 향기는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주컨댁이 기거하시던 안방이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에 짧은 신음만 흘리고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 작은 기척에 졸고 있던 주컨댁이 번개처럼 눈을 떴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샌 듯 핏기 없는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가 평소 단정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컨댁은 급히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드는구나. 열이 펄펄 끓어 기절했다가 이제야 좀 내렸다. 서리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부처 갔던 시어머니가 밤새 곁을 지키며 졸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쏟아져 내린 장작과 부서진 지게가 떠올랐고 서리는 황급히 겁이 났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장작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컨댁의 눈썹이 다시 꿈틀하며 치올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 지금 장작 타령이 입에서 나오느냐. 주컨댁의 호통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서리가 움츠러들자 주컨댁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듯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죽으면 장작이 무슨 소용이고 집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주컨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이애 아니면 며느리였지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설아, 네가 오늘 어디를 갔다 온 것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서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내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간 것이지. 서리는 이불 밑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혀끝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귀에까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이고 친정에 다녀온 것이 들통났으니 이제 어떤 벌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님. 거짓말을 한 것은 됐다. 주컨대기 손을 들어 서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물을 것은 그것이 아니다. 주컨댁은 잠시 입술을 달싹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몸이 많이 편찮으시더냐? 서리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꾸짖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안부를 묻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기침이 심하시고 많이 야위셨어요. 주컨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동안 등잔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그 표정이 노여움인지 슬픔인지 서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 주컨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시집살이를 했다. 뜬금없는 말에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시어미는 너를 대한 것보다 10배는 더 혹독했다. 밥을 줄 때는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만 주면서 그것도 감사히 먹으라 했지. 물동이를 이고 오다 넘어지면 물을 엎질렀다고 종아리를 맞았고 농사일을 하다 쓰러지면 꾀병이라며 밥을 굶겼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듣는 것은 이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다가 들키면 시집 와서 친정 타령이냐고 뺨을 맞았다. 주컨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무소해 갔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친정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집 오던 날이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잔불만 지지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매서웠는지, 왜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인색함이나 못된 심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가 그녀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미에게 맞으며 자란 사람이 며느리를 대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주컨댁은 거칠게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네가 장작을 주우러 간다 했을 때 알았다. 네가 어디를 가려는 것인지.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눈이 그러고 있었다. 30년 전 내가 거울에서 보던 눈과 똑같았다. 어미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눈.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밥을 싸준 것이다. 보내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았다. 이 목구멍이 30년 동안 굳어져서 따뜻한 말이 올라오질 않더구나. 주컨댁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밥을 싸서 돌계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가라는 말도 잘 다녀오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밥덩이 2개를. 주컨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며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돌부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 꼴이 되어 돌아왔으니 주컨댁은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쳤습니다. 내가 보내놓고 밤새 서성인 것은 네가 혹시 어디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승냥이를 만나지는 않았을까? 그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서리는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아침 돌계단 위에 놓인 보자기를 보고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컨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오르면서 주먹밥을 만져보니 아직 따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몰래 지으신 거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시어머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불쌍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고? 네. 마음속에 따뜻한 것을 품고 계시면서도 꺼내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주컨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나 시어미와 며느리라는 어려운 관계로 얽혔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3년간의 얼음을 깨고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주컨댁은 며느리의 등을 거칠게 쓰다듬으며 목매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했다. 나는 평생 혹독한 시집살이만 겪어서 며느리를 대하는 법이 그것밖에 없었다. 네가 밥을 먹는 것도 친정을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내 좁은 신보가 그걸 허락하지 못했구나. 어머님, 앞으로는 나도 배워보마. 늦었지만 이 못난 시어미도 달라져 보겠다. 방 안에는 두 여인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창호지 너머로 엷은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간의 차가운 시집살이가 끝나고 천천히 녹기 시작하는 얼음 위로 비치는 여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컨댁네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간 굳어진 것이 하루 만에 녹을 수는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한 겉투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할 때 주컨댁이 슬그머니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서리가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자 괜히 벌개진 얼굴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누가 도와달랬느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 더 이상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서리는 웃음을 꾹 참으며 시어머니 옆에서 나란히 불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은 주컨댁이 밥상을 차리다 서리의 밥그릇에 밥을 한 술 더 퍼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듯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뒤주에 밥이 남아 상하겠으니 먹어치워라. 버리면 벌 받는다. 서리는 그 서투른 핑계가 눈물 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많이 먹어라 라는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밥 한 술이 늘어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날의 장작은 겨울 내내 주컨댁네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귀한 땔감이 되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볼 때마다 주컨댁은 말없이 아궁이를 바라보았고 서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불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아궁이 앞의 온기가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된장을 퍼줄 때 한 숟가락이 두 숟가락이 되고 서리에 찢어진 집신 대신 새로 삼은 집신이 마루 끝에 놓이고 한겨울 밤에 서리의 방에 이불 한 채가 더 깔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말 없이 이루어졌고 서리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 놓아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컨댁네 집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동네 아낙네들이 담 너머로 수근거렸습니다. 어머나, 주컨댁이 며느리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더라지. 에이, 설마 내 눈으로 봐야 믿겠소. 참말이래니까 우리 할머니가 봤다 하셨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살구꽃이 만발하고 산에 진달래가 필 무렵 주컨댁은 어느 날 서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종잇장에 쌓인 은자 2냥이었습니다. 서리가 놀라 올려다보자 주컨댁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어르신, 기침이 심하다 했지? 네, 어머님. 이것으로 약방에 가서 한약 1첩만 지어다 드려라. 내가 평생 몸이 아파도 약 1번 못 다려 먹었는데 남의 어머니를 약값도 없이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주컨댁은 그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너무도 늦게 내미는 손이 미안해서인지 서리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시끄럽다.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니 잘 갚아라. 이 집안 재산이 한두 푼이냐. 언제나 핑계를 대야만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컨댁이었습니다. 서리는 은자를 가슴에 꼭 안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가 무슨? 어서 가서 약이나 지어 오너라. 그리고 주컨댁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거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 문안도 갔다 와라. 멀리서 혼자 계시니 걱정이 되는구나. 서리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옷소매로 닦으며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3년 동안 꿈에서도 바라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드디어 들은 것이었습니다. 서리가 약을 지어 친정어머니께 전하자 친정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보낸 은자라는 사실에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컨대기, 그 어른이 직접 약을 지어 오라 하셨단 말이냐? 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서리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딸이 진짜 시집을 간 것 같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 서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주컨댁은 부엌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루떡을 직접 쪄놓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빠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이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주컨댁의 인사는 어색했지만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가 진심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모습에 감격하여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우리 서리를 거두어 주시고 저까지 살려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두 어미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고됨,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 흉년을 버텨내는 살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주컨댁이 떡을 권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은 제가 서리한테 너무 혹독했습니다. 저도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는데 그것 말고는 며느리를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여셨으니 우리 서리는 복이 많은 아이입니다. 낳아준 어미와 길러준 어미, 서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어미가 서로를 위로하고 끌어안는 모습은 참으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해가 기울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리는 두 어미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슴 가득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혈육을 넘어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산천이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할 때까지 100년 해로하자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돌부처 갔던 시어머니 주컨댁도 어느새 허리가 굽고 기력이 쇠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상에 올렸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밤마다 이불을 살피고 손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리를 보며 하늘이 내린 효부라고 칭송했지만 서리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에 비하면 부족한 은혜 갚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밤 주컨댁은 서리의 손을 꼭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얘야, 내 딸 설아. 어머님, 여기 있어요. 서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자 주컨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돌부처로 살았다. 시집살이를 받으면서도 시집살이를 시키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주컨댁의 흐린 눈이 서리에게 머물렀습니다. 근데 네가 피투성이로 장작을 지고 돌아온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어머님, 그날 밤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느냐? 따뜻한 것을 품고 있으면서 꺼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꺼내는 법을 배웠다. 늦었지만 말이다. 주컨댁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맙다, 설아. 네가 내 평생에 가장 큰 선물이었다. 주컨댁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차가워져 가는 손을 얼굴에 대고 통곡했습니다. 돌부처처럼 무섭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어미, 겉은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깊은 사랑을 품고 계셨던 어미를 보내는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주컨댁을 햇볕 잘 드는 곳에 모시고 계절마다 가장 고운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세월이 흘러 서리도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할머니가 된 어느 겨울밤 자라난 손주들을 불러 모아 아득히 먼 옛날 눈 덮인 고개에서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증조 할머니는 돌부처라 불리셨단다.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셨지. 손주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증조 할머니가 왜 돌부처였는지 아느냐? 돌처럼 차가워서가 아니라 돌 안에 따뜻한 것을 꽁꽁 숨기고 계셨기 때문이란다. 서리는 눈을 감고 먼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할미가 시집을 와서 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다. 밥 한 술 더 받은 적도 없었지. 그런데 할미가 친정어머니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선 날 아침 돌확 위에 주먹밥 2덩이가 놓여 있었단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 놓여 있었어.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주먹밥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쌀 한 톨도 아까워하시던 분이 새벽에 몰래 일어나 주먹밥을 지어 놓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단다. 세상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단다. 하지만 말을 못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말없이 놓아둔 주먹밥 한 덩이가 입으로 하는 100마디 사랑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는 법이란다. 손주들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미가 장작을 지다 굴러떨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우셨단다. 평생을 한 번도 운 적 없는 돌부처가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거야. 서리는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알았단다. 단단한 돌 속에도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얼음 밑에도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서리의 효심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사랑이 며느리의 얼어붙은 인생을 녹여주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가 흉년의 고통도 시어미와 며느리의 갈등도 모두 이겨내게 해준 것입니다. 밥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며 혈육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정기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 깊이 와닿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시니어 행복연구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